최근 홍콩 매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도한 파격적인 기사 내용이 중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한국을 따라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한국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도 모자라 한국을 상대로 갖은 도발을 일으킴으로써 중국 경제를 끝모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며 홍콩 매체가 이에 작심 어린 보도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8일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중진국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을 따라 배우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터부시하게 된다면 청나라 말기 시대와 같은 시련을 또다시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주에 세계은행이 연례 세계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중국 당국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성공하지만 중소득에서 고소득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어렵고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가 저소득일 때 효과적이었던 높은 자본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중소득 국가에 도달하면 점점 더 그 효과가 감소하는데 이는 중하위 소득에서 상위 중소득으로 가려면 단순히 높은 투자만이 아니라 기술을 수입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데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결과적으로 선진국을 향한 이들 나라의 도전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득 국가들은 아직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지 못했다. 이들 국가가 1인당 소득 약 4,500달러에서 14,000달러 사이의 상위 중소득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가 성장 둔화를 겪거나 심지어 정체되었다. 그 결과 이들은 서방 선진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대만 같은 국가들과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홍콩 매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투자자 및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더해 3년 동안 지속된 부동산 침체를 종식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려 고군분투하는 중국 정부에게 시의적절하고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잘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경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마지막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한국이 약 30년 전에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 이후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는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보고 예측한 아시아의 부상이나 아시아의 세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구였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홍콩 매체는 지난해 작고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 박사만 하더라도 동방이 부상하고 서방이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펼쳐왔지만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1인당 소득 통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러한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가 공개한 표를 자세히 보면 1980년대 중소득 국가였던 한국이 1990년대 초반에 빠르게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것과 달리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태국과 같은 다른 중소득 국가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는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제대로 따라 배우지 않는다면 중진국 지위마저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 한국이 경제선진국으로 올라선 배경으로 수출 지향적인 산업화와 중공업을 촉진한 산업정책 그리고 기술학습 및 연구개발과 가계가 생산자를 보조하도록 한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손꼽지만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9년에 시행한 토지개혁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 매체는 1949년에 한국에서 시행된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지주들로부터 농지를 강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를 소작농들에게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조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매체는 당시 한국에서 시행된 토지개혁은 향후 한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바로 이 토지개혁을 통해 당시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던 한국의 농민들이 토지를 싼 값에 부여받음으로써 쌀 생산량을 극대화할 강력한 동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토지 개혁을 통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한국의 농민들이 이후 자본재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탈바꿈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대차가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을 때
한국 농민을 타깃으로 한 포니 픽업트럭을 선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중국의 경우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1949년에 있은 국공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이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 농민들의 동기부여를 산산조각냈고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를 암흑의 길로 내몰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또 다른 비결은 바로 토지개혁을 발판 삼아 진행된 수출지향 제조업 육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인구가 동남아시아의 10분의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삼성과 현대, 기아를 비롯해 포스코와 대우 및 쌍용 등 동남아시아 제조업체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제조업체들을 더 많이 손꼽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이 불과 두세 대 만에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들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성장을 달성했던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한국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공업과 화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모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의 모든 자원은 물론이고 대외 차입금마저 투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경제를 재빨리 부흥시키겠다며 부동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중국과 전혀 다른 행보였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가치의 부동산 및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중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와는 대조적이다. 한국 은행들도 수출업체들에게 거의 무제한으로 할인된 대출을 제공했지만 차입자들이 수출을 계속하는 한 대출 상환이 가능했다. 통화 정책은 수십 년 동안 매우 느슨했고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대부분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한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홍콩 매체는 수출 확대와 이를 위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었던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필사적인 노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 일자리를 크게 늘렸고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해마다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1997년 IMF 금융위기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휩쓸었을 당시에도 한국은 첨단 제조업 덕분에 금융위기를 단번에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역량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경제를 강타하고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켰을 때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를 계기로 한국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과 같이 위기에 처한 동남아시아 경제들은 제조업 부문이 덜 발달했고 기술적으로 덜 성숙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성장 둔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태국은 위기 이전의 1인당 GDP 수준을 회복하는 데 7년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홍콩 매체는 오늘날 한국이 일본과 대만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경제선진국과 문화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을 뛰어넘어 수출 상품을 다각화했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최근 20년 동안 한국이 K-팝과 한국 드라마 및 영화와 같은 문화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한국의 또 다른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 또한 급상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과정을 정리해보면 토지개혁으로 촉진된 농업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제조업 산업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부유해진 국가재정으로 문화산업까지 함께 부흥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인류 경제를 한국은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며 큰 감탄사를 터뜨렸는데요. 따라서 홍콩 매체는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을 따라 배우지 않고 저렴한 인건비에 기대어 1차 산업과 경공업만 몰입할수록 선진국 진입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암담한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낸 우리의 기상이 많은 국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